안녕하세요. 김장현 의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파5의 단문 공란 채우기 101번부터 110번까지. 자, 파5에 처음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공략법 알려드립니다. 토신의 공략법. 자, 파5가 전체 30문제잖아요. 이 30문제는요. 10분 안에 주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들으시고 30문제 10분 안에? 어떻게? 다 그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혼자만 여러만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한 700, 800 이상 뭐 이렇게 좀 맞으시는 분들은 딱 그 시간을 재야 돼요. 그래서 파5는 딱 10분만 투자하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1분에 3문제 딱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1분에 3문제씩을 어떻게 풀어? 실전 문제인데 그리고.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요. 1분에 3문제 풀 수 있는 시간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는 그런 문제들은 안 나온다 그러면 틀리면 되죠. 그건 어쩔 수 없죠. 자기가 몰라서 틀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최대한 내가 아는 거 안에서는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가자. 그래서 항상 보기를 먼저 보자. 문제를 먼저 보고 풀지 말고 보기를 먼저 보고 그 보기에 따라서 품사 문제예요. 그럼 밑줄 친 것만 딱 올라가자. 그래서 양쪽을 보자. 그럼 예를 들어서 문법 문제예요. 문법은 여러 가지 했죠. 관계대명사냐 접속사 전치사냐 뭐 이런 것들. 그다음 품사 문제다. 품사가 똑같은 단어에 전미사만 쏙쏙쏙쏙 틀린다. 그럼 얘네가 어떻게 해요? 위에 올라가서 또 누구랑 친구인지 어떤 것 때문에 나오는지 이런 것들. 어휘면 문제가 뭐냐면 품사가 누가 나오냐. 왜냐하면 어휘 문제들은요. 품사가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명사의 어휘다. 형용사의 어휘다. 그럼 내가 어딜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보기를 딱 보고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딱 결정이 돼요. 그럼 그거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 갑니다. A, B, 3 보자 이거야. 보니까 똑같은 단어에 전미사만 쑥쑥쑥 품사 문제. 그럼 품사 문제 올라갈게요. 일단 품사 문제 뒤에 나온 전치사 버려요. 그럼 앞에 나온 품사가 important 형용사입니다. 그럼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명사 가셔야죠. 그래서 정답은요. 곧바로 C번 정답. 근데 여기서 이제 요것만 하면 또 서운하잖아요. 섭섭하잖아요. 뭔가 더 나와주면 참 좋은데 그 다른 강의들은 딱 보고 정답하고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또 도신 김재환 강사는 또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왜? 우리 학생들 위해서 뭔가 조금 더 주자 이거죠. 다른 동영상과 차별화. 왜 우리만, 우리 교재, 우리 왜 다락원만 왜? 김잔생이 있잖아요. 다 퍼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제 뭘 설명할 거냐면 재밌는 거예요. 사실 뭐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announce라는 동사가 있고요. notify라는 동사가 있고요. inform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자, 얘네들 공통점과 차이점 갈게요. 공통점은 전부 다 동사죠. 그리고 전부 다 그죠? 발표하다, 알리다 이런 거예요. 근데 발표하다, 알리다 어떻게 보면 똑같잖아요. 그런데 성질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notify와 inform은요. 뒤에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알리는데 뭐를 뒤에 of라든가 또는 대절이라든가 명사절 있죠. 그런 것들이 따라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를 알리다 이렇게. 근데 announce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왜?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뭘 알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TV에서 보면 뉴스 같은 거 진행하는 사람을 아나운서라고 하잖아요. 왜 아나운서에다 ER 붙여서 왜 하필은 아나운서에 왜 notify 안 하고 왜 informer 안 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죠. 왜? 아나운서 분들이 딱 뉴스 진행을 해요. 그럼 그 뉴스 진행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죠. 불특정 다수니까 누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얘 다음에는 곧바로 사물 목적어 나오든가 아니면 이것도 대절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오면 구별법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A, B, C 뭐게요? notify, inform 같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둘 다 정답 아닌 거예요. 왜? 얘가 정답이면 얘도 정답이니까. 둘 다 아니라고 봐야죠. 그죠? 이 단순한 논리를 잘 이해하시면 토익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이 돼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어 실력이 아니고요. 토익 실력인 거예요. 토익 실력으로 쌓아둔 사람만이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냥 드립다 해석만 들이미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정답 C번. 자, 그럼 102번에 갈게요. A, B, C, D. 자, 딱 보아하니까
동사예요. 동사의 어휘. 동사의 어휘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뒤에 너 누구니? 요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attend라는 동사 잠깐 볼까요? attend. 그렇죠. 참석하다예요. 정확히 하시네요. 자, 근데 얘랑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P로 시작하는. 뭐죠? 그렇죠. 아유, 우리 학생 너무 잘하시네. participate. 사실 들리진 않지만 여러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attend와 participate 둘 다 참석하다. 그럼 둘이 같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참석하다. 둘 다 뜻이 똑같아. 둘 다 버려. 그러시면 안 되죠. 왜? 뜻은 똑같지만 활용성에 있어서 완전 정반대죠. 자, 뜻이 비슷한 두 개의 동사가 있다? 그러면 자타가 될 확률이 높아요. 자동사, 타동사 나누는 거. 그래서 participate는 뒤에 누가요? in. 얘는 곧바로 뒤에 목적어 나오잖아요. 뭐 이런 차이점 아니겠어요? 그럼 register는 어떠냐? 자, 근데 요새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동사가 있어요. 영어에서는 저 동사가 있으면 한 70% 이상이요. 자타를 겸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돼. 사전 찾아보니까. 근데 김재환 선생님이 얘를 자동사로 보래.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요. 어디까지나 토익 시험에 이 단어가 어떻게 출제됐냐. 그걸 알아야 그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 그걸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막상 나와도 정답은 뭐로 할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register 뒤에 for라는 전치사 완전 좋아합니다. 등록하다죠. 근데 등록하다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sign이 있어요. 근데 sign up이 이제 등록하다. 얘도 for라는 전치사 친구예요. sign up for. 그 다음에 enroll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enroll 얘는 in이라는 전치사가 또 친구가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가지 전부 다 자동사인 거예요. 근데 전치사가 싹 달고 나오죠. 이렇게. 그럼 request라는 동사는요. 요것도요. require, request, ask 요게 의미가 속 의미가 약간씩 다르긴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딱 묶어요. 왜냐하면 자, ask 그 다음에 require 뒤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나와요. 이렇게 오형식 구문으로. 그러니까 요게 딱딱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for 정답 그냥 끝난 거예요. B번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죠?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럼 갑니다. 103번 갈게요. 자, A, B, C, D. 부사의 어휘 문제. 자, 기본적으로 부사의 어휘가 나왔다. 어휘 문제인데 부사다. 그럼 동사 보셔야죠. 당연히. 근데 앞뒤에 만약에 동사가 안 보여요? 그러면 부사가 동사 수식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온 형용사 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일단 동사부터 볼까요? 보니까 아하. 그냥 동사가 아니고요. has become이라 현재 완료가 나왔어요. has become.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여기서 뭐냐면 왜 그냥 become이라는 동사 보고 풀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시제까지 봐야 되지? 보통 우리가요. 부사의 어휘들 중에서요. 동사의 시제에 되게 민감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recently가 뭐냐면 최근에요. lately, 최근에. 이런 단어들은요. 보통 과거 시제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저 최근에 이사했어요. 저 최근에 뭐 어디서 밥 먹었어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previously. 이런 것도 다 이전에란 단어니까 다 과거로. 반면에 이제 빈도부사 같은 애들 있죠. 뭐 그래서 usually, occasionally, frequently, often 이런 것도 현재하고. 그 다음에 soon, coming soon 할 때 soon 또는 shortly 이런 단어들은 또 미래하고.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럼 현재 완료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학생들한테 현재 완료할 수 있는 부사 뭡니까? 그럼 이제 뭐라고 대답하냐면 현재 완료할 수 있는 부사는 잠깐만 있어보자. 현재 완료할 수 있는 부사 always. 그다음에 너 뭐뭐 해본 적 있니? 너 말고기 먹어본 적 있어? Have you ever 이렇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정답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잘 그렇게. 그럼 이제 누가 나오냐? 추세가요. 현재 완료의 기본적인 완료 시제들이요. 기본적으로 어떤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까지예요. 현재 완료는 과거에 놓은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 기간이 현재 완료거든요. 기간 동안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런 부사들과 너무 절친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자마자 사실 정답은 그냥 끝났어요. 꾸준하게, steadily 정답이에요. 요거 말고 또 이제 정답 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이런 것도 있어요. consistently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consistently.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면 그냥 곧바로 정답 가자.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부사의 어휘다. 그렇다고 그냥 해석부터 하지 말고 시제와 연관된 부사가 들어가 있다면 시제를 먼저 보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죠? 자, 104번에 갈게요. A, B, C, D. 보자마자 완벽한 동사의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러면 딱 우리가 쓰는 건 태수시 가야죠. 이렇게 태수시. 그럼 태라는 건 뭐냐면 수동이냐 능동이냐 곧바로 뒤에 목적어 즉 명사가 있냐 없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왜? 그 문제가 제일 많아요. 동사의 이제 모양 중에서 형태의 문제 중에서. 그다음에 수일치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s 붙이냐 안 붙이냐 이거요. 그다음 시제는 제일 나중으로. 왜냐하면 시제는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나중으로 일단. 자, 그럼 가보자고요. 일단 뒤에 보니까 아하 목적어 즉 명사가 없어요. 무조건 수동태 갑니다. 일단 버리고요. 그럼 수동태니까 둘 중에 하나. 그럼 수일치 가볼까요? 주어가 복수예요. 그러니까 일단 복수 잘했네요. 수일치 갖다 못 죽여요. 그럼 나머지는 뭐? 시제 봐야죠. 시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문장의 맨 앞이나 맨 뒤에 나오는 거죠. 그럼 봤더니 맨 뒤에 over the next. 아하. 이게요. over the last라든가 over the past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현재 완료 정답이죠. 근데 next요. 그러면 미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 B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AB3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이제 대명사 나왔어요. 대명사 이제 뒤에 누구니 이렇게. 왜냐하면 대명사 문제 중에 이제 소유격 명사 소유격 인칭 대명사가 제일 많아요. 정답이. 그럼 소유격은 무조건 뒤에 명사 필요하잖아요. 명사부터 볼게요. Excellent leadership skills. 명사 있네. 그 정답 그냥 소유격 갑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아셔야 될 게 대명사가 나왔을 때 뒤를 봤는데 만약에 뒤에 명사가 없어요. 그럼 이제 앞을 보고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유격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앞에 보면 앞에 있는 나온 것 때문에 뒤에 대명사가 결정되는데요. 간혹가다 요즘 또 추세가 어떠냐면 단복수를 많이 봐야 돼요. 단복수. 그래서 수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앞에 예를 들어서 뭐 미스터가 언급됐냐? 어떤 미즈가 언급됐냐? 이렇게. 아니면 앞에 복수냐? 복수명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수에 따라서 이제 대명사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제기대명사요. 제기대명사도 막 차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기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주어의 일체에서 씁니다. 하지만 오형식 구문 있죠. 일반적으로요. 예를 들어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고요. 이 뒤에다가 알맞은 제기대명사 넣어라. 그럼 얘는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의 일체에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럼 갑니다. 106번 할게요. A, B, C, D. 자, 일단 instead가 들어가면 instead of 뭐뭐 대신에 그러면 자, 뭐뭐 대신에니까 그 대신에 할 거를 또 나와야 되니까 두 개의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야. instead of 명사 이 대신에 그다음 뒤에 따라온 문장에 또 다른 명사 이걸 대항할 만한. 그래서 같은 종류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휴대폰하고 TV하고 휴대폰 대신에 TV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는 물병 대신에 무슨 의자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것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는데 야외 결혼 비가 오는데 실내로 바꿔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자, 그다음 by way of라는 건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 except for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원래 저희가 except 자체만으로 전치사가 되는데요. 보통 얘가 for라는 전치사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뭐뭐를 제외하고. 그럼 요거 언제 쓰냐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모든 거 해놓고 뒤에 except for 뭐.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뭐 세금 내야 되는데 except for 뒤에 어떤 사람들 제외하고 이렇게. 그래서 every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all 이런 게 나오고 뒤에 except 또는 except for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정답이 가장 잘 되고요. 물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패턴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자 every day of the year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요거 뺀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모든 거, 근데 요거 제외한 모든 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그죠? C번에 except for가 정답이 된 겁니다. 근데 요럴 때는 뭐냐면 어떤 그 할인율 같은 거 있죠. 가격이라든가 할인율이 똑같이 적용되는데 누굴 제외하고 어떤 노인분들이라든가 그룹이라든가 이럴 때도 except for가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그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107번 문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를 보니까요. 품사 문제잖아요. 그러면 품사를 해결을 하자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해석하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앞뒤를 보자고요. 앞에 보니까 컴마 나왔어요. 쉬워요. 가지 마세요. 뒤에 보니까 전치사 구가 나오고요. 이렇게. 그럼 버려주세요. 그 뒤에 봤더니 이제 increase라는 동사가 나오죠. 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가, 감소하다라는 이 동사 계열은 자동사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 없어도 얘는 그렇죠. 동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단어를 보니까 맨 앞자리니까 왜냐하면 following이라는 단어가 after의 의미로서 전치사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전치사 구는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주어에 해당하죠. 주어에 해당한 품사가 명사 있고요. 대명사 있고요. 동명사 있고요. 이렇게. 그럼 요거에 해당하는 것만 일단 고르자 이거예요. 자, sales라는 단어 S 붙였죠. 명사잖아요. 그럼 얘도 sale도 명사일 거예요. 그죠? 근데 요 두 개만 일단 먼저 보면 명사가 있는데 보통 명사를 나누는 문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산 불가산이 제일 많아요. 사람 사물 또는 가산 불가산. 그러면 자, 얘네가 만약에 불가산이다. 그럼 정답은 C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가산이다. 그냥 가산 명사는 혼자 단독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앞에 관사 있죠. 어나운터가 있거나 아니면 뒤에 S를 붙여서 복수로 만들거나 아니면 소유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불가산 명사는 몇 개 이미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정보라든가 information, equipment, luggage, baggage,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funding이라든가 뭐 이런 단어들, advice 이런 것들 다 이제 불가산 명사예요.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가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못 쓰니까 일단 얘는 정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sold라는 단어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동사의 과거 있죠. sell이라는 동사의 과거로. 그러니까 동사 자리는 아니니까 동사는 안 되고. 그럼 얘는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분사라는 게 돼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분사라는 게요. 명사의 앞에 혹은 명사의 뒤에 나와서 명사 수식하는. 그러니까 명사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명사 없잖아요. 전치사 있고요. 이 앞에도 명사 없고요. 그래서 분사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러면 일단 B번을 보니까 ing 형태도 이제 현재 분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분사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ing가 되던 pp가 되던 분사 자리는 아닌 거예요. 그럼 또 볼 수 있는 게 선생님 그러면 동명사라게 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죠. 생각 잘했어요. 그럼 얘가 동명사 될 수 있고 명사 여기 있고 그럼 정답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명사와 동명사를 놓고 봤을 때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게 뭐냐면 동명사는 어쨌든 동사가 기준점이에요. 얘는 동사의 성질, 그다음 명사의 성질이 딱 엎어진 거죠. 이렇게 같이. 그러면 동사의 성질이 있다 그러면 뒤에 목적어를 또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elling이 동명사로서 주어에 오고 싶어요. 그러면 뒤에 목적어까지 와야지 이렇게. 근데 없잖아요. 지금 뒤에. 그죠? 그래서 정답은 아쉽게 탈락. 그래서 정답 몇 번? A번. 그래서 정답 확인이요. A번 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철저히 문법이라든가 품사 이런 것들은요. 해석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얘네 쓰임, 앞뒤, 양옆에 누가 왔냐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러 갈게요. 자, 108번 갑니다. 자, A, B, 3. 자, 보통 요런 거 잠깐 볼게요. 이런 거. 근데 요거는 잘 나오진 않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형용사에 en을 딱 붙여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동사가 돼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short라는 단어. short가 뭐야? 짧은 거죠. 그럼 shorten. 그러면 짧게 하다, 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soft 있죠. soft. 그것도 이해 딱 soften. 그럼 부드럽게 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품사니까 올라가야죠. 보니까 양쪽 사이드에 as가 이런 걸요. 우리 학생들이 무슨 동등 비교다, 뭐 원급 비교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 어쨌든 비교잖아요. 그죠? 비교급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으로 누가 들어가냐면 형부가 들어가요. 네, 형부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as 사이에 형부. 그럼 어쩔 때 형이고 어쩔 때 부사인가 이렇게 딱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 as 사이에 또는 비교급이나 최상급 쓰는 거예요. er이라든가 est 이런 거. more, most 이렇게. 그러면 모든 비교 최상급 가장 기본기가요. 형용사 부사를 쓰는데 그걸 아는 기준이
앞쪽으로요. 가장 가까이 있는 동사 모양. 그게 원형이 됐든 투부정사 됐든 ing 됐든 pp가 됐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동사가 비동사 비컴이에요. 이 형식. 그러면 형용사 친구예요. 근데 걔네들 말고 나머지 그럼 또 부사 친구예요. 이렇게. 그 보니까 앞에 있는 동사 뭐야 working 이렇게. 그러면 비동사 비컴 아니잖아요. 그 자동사니까 뒤에는 부사 필요 없는 요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봤더니 부사 정답 B번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hard란 단어가요. 형용사 부사 다 돼요. 자체가. 그 다음에 hardly는 부사고요. 아니 그럼 얘도 부사 그럼 부사가 두 개였나? 그랬던 거죠. 그러면 차이점이 hard는요 열심이고요. hardly는 거의 뭐하지 않는. 그럼 이것도 해석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왜? hardly란 부사를 잠깐만 생각해 보면 부정어구죠. 부정어는요 보통 동사의 앞에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러죠. I work hardly를 쓰는 게 아니라 I hardly work. 그게 뭐야? 거의 일 안 해. 이렇게. 왜냐하면 부정어구. 보통 우리 not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not은 동사의 어디예요? 앞에 1번 쓰잖아요. 그래서 I do not work 이렇게. 그래서 부정어는 동사 일반적인 동사 앞에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치가 저 앞에 왔어야지 그럼. 그래서 정답이 A번이 되죠. 그때 어떤 분들 그럼 이거 ER hard는 왜 안 돼요? as가 비교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ER도 비교급이잖아요. 그럼 비교급을 두 개 한꺼번에 같이 쌍쌍으로 이렇게 그럼 비비급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비비급은 이렇게 아니잖아요. 정답은요. A번 정답 가시겠네요. 자 109번에 갈게요. A, B, C, D. 또다시 딱 보니까 대명사. 뒤를 싹 봐주는 센스. 근데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눈물을 머금고 이제 다시 앞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앞에 할 때 to fix. 동사가 있어요. 동사가 있으면 이제 뭘 봐요? 그죠? 동사 뒤에 이제 목적격. 그래서 정답은 가시면 되죠. C번 이렇게. 그때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뭐냐면 선생님, 네. 제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요게요. 분명 요 there's라는 게 소유대명사라는 거 제가 배웠거든요. 그렇지, 잘했어요. 그럼 소유대명사도 분명히 목적어 위치에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능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얘는 왜 안 돼요? 소유대명사 언제 쓰냐면요. 보통 이제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게 대명사예요. 근데 앞에 이제 소유격 명사가 대신하는 게 소유대명사예요. 아니 그러면 앞에 소유격 명사 있는데요. 또 users manual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users의 user가 단수잖아요. 단수 소유격인데 대어라는 걸 쓸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답이. 만약에요. 진짜 이게 복수가 나오고 했어요.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일반적으로 소유격 명사 형태가 나왔을 때 그걸 대신하는 게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예를 들어 이거예요. 문장 한번 써볼게요. I finished my report and 내 리포트 끝냈어. 나 끝마쳤어. and helped 도와줬어요. 그다음 finish 그 다음 밑줄 쫙 이렇게 넣는 거죠. 여기 알맞은 걸 넣어라. 그 다음에 her, hers 이 두 개 중에 골라라 이거예요. 그럼 finish가 동사니까 이 뒤에 넣어라 그러면 목적격 그 다음에 소유대명사 다 되는데 뭘 넣어야 됩니까? 근데 끝내는 게 사람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럼 뭘 끝내요? 여기는 my report, 여기는 her report. 그래서 합쳐서 hers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가 바로 소유대명사 정답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깔끔하죠? 자, 그럼 마지막 문제 갈게요. 자, A, B, C, D. 일단 올라가요. 선생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일단 few와 little이 있으면 일단 가산, 불가산, 단수, 복수 이런 것도 먼저 보세요. 앞에 보니까 어가 나오죠. 그럼 a few 괜찮아요. a little 완전 괜찮아요. 근데 뒤에가 복수다. 그러면 더 이상 little과 a little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선생님, little과 a little이 불가산인가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또 이제 막 생각해내는 거죠. 그랬더니 one little Indian, two little 그걸 왜 얘기해? 지금 인디언이 왜 나오냐고 토익에. 토익에는요 기본적으로요 무역, 업무, 사업, 경영, 취득직, 회사, 그 다음에 취직, 그 다음 회사의 뭐 이익
이윤 추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인디언은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너무 오버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정답은 a few 다음에 복수. 정답은요. A번이 되겠네요. 아 선생님 아니 썸 다음에도 그 복수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되죠. 근데 앞에 어가 울고 있어요. 어가 나왔는데 썸을 넣으면 하나인데 약간이고 상충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요. 첫 번째 파5 단문 공란 외우기 101번부터 10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